네, 안녕하세요. 전 리서치 1팀 조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HSD 엔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HSD 엔진은 조선산업의 핵심 기자재인 중저속 선박용 디젤 엔진과 디젤 엔진을 이용한 내연 발전소 건설, 유지 보수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종합 엔진 메이커입니다. HSD 엔진이 주력 사업을 하는 선박용 디젤 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저속 엔진 디젤 엔진을 생산해 컨테이너선, 벌크선, VLCC, ULCC 같은 대형 선박이나 특수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이중 연료선 DF 연료선이라고 하는 저속 엔진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선박 엔진이 8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19년도, 20년도 선박 수주 비중이 줄어서 그렇지 평소에는 90% 정도 선박 엔진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는 삼성, 대우, 중국이 매출의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분 시장 점유율입니다. 고부가치 선박에 들어가는 대한 선박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국내에 현대중공업과 HSD 엔진이 유일합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점유율 23%의 선박 엔진 부분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여기서 S사는 STX 중공업을 나타내는데 STX 중공업은 고부가치 선박에 들어가는 DF 엔진 등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일본의 미쯔비시 등은 대부분 내수 시장에서 엔진을 납품하고 있고 중국은 CGW 그룹이 있긴 하지만 많은 중국 조선소에서도 기술이 훨씬 우월한 HSD나 현대중공업에서 엔진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매출액입니다. 19년도, 20년도 전 세계 수주 감소로 인해서 21년도 상반기 매출이 하락하였지만 21년도 수주량이 큰 폭으로 늘어서 22년도, 23년도에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21년도까지 예상 수주 물량을 모두 합하면 소사이클이던 2013년을 상회하는 수주량이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줄였던 발주량이 21년도 들어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IMO의 환경 규제입니다. 자동차 엔진과 마찬가지로 선박 엔진도 환경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호 항유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스크러버와 저유호 항유는 문제점이 많아서 결국에는 LNG선이 대체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LNG선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저유호 항유를 사용 시에는 피스톨링 및 실린더 라이더 스커핑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박의 가격이 2천억에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매우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러버는 세척수로 인해서 해수 요원을 유발하여 위 신문 기사와 같이 많은 나라에서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NG 선박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규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선박의 평균 사용 기간이 2, 30년인 걸 감안하면 연료비를 통해서 충분히 선박의 가격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치솟는 신조선 주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선박 가격을 나타내는 신조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선가 가격을 보면은 신조선가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설비 가격의 15%를 차지하는 엔진의 특성상 선박 가격 상승이 엔진 부분의 상승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당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DF 엔진을 상용화하였고 2016년에는 국내 선주사인 LNG선을 공급하였고 IMO 타이어2에 맞는 친환경 고유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엔진 본체의 진동저감 장치인 ENVA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은 아주 미세한 단차가 큰 고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0.0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은 고정밀성 기술이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IMO 규제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EEXI나 CII를 볼 수 있는데 EEXI는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를 나타냅니다. IMO가 규제한 EEXI 지수를 만족하지 못하면
선박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느린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수백만 달러의 연료비가 더 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LNG선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선박 시장의 60%, 2050년은 전체 선박 시장의 90% 이상이 LNG선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주량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수주량은 2천만 CGT에 불과했지만 향후 10년간은 노후 선박 수요 2천만, 신규 수요 1,800만을 해서 3,800만 CGT가 예상되며 더욱 강화된 환경 규제가 적용될 시에는 5천만 CGT의 신규 선박 수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익성 강화입니다. LNG선은 VLCC선이나 엑스맥스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에 비해서 많게는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LNG선에는 DF 엔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021년도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고 2022년도도 10%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DF 엔진은 기존 엔진 대비 단가가 20% 높고 수익성이 5% 정도 이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약 14% 정도의 점유율을 뺏기게 되는데 현대중공업도 자사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엔진 점유율 수주량을 뺏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발류에이션입니다. 매출원가 상계년 평균 97%, 판관비 평균 4.3%, 법인세 2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23년 당기순이익은 367억, 예상 EPS는 785원입니다. 타켓 PR은 20%로 적용하였고 2023년 목표 주가는 15,700원으로 상승 여력이 80% 있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